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통이동 인수위 당선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역사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지금 민주당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대변인 성명에 이어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 논리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안보의 공백이 우려된다, 졸속이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본질일까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쪽에서 비판하는 것을 보면 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게 주요 포인트였는데 이제 점점 이 포인트를 옮겨가지고 재산권 침해, 용산 개발에 어떻게 되고, 또 국방부와 이 합참이 이전할 때 돈이 들고 어떻고 이런 걱정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언제부터 그렇게 안보를 걱정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만나 이런 용산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전혀 없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격렬하게 저항하는 걸까요? 심지어 민주당 대표격인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가만히 통과시키도록 놔두지 않겠다, 저지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윤석열 당선인의 강릉 친구입니다. 50년 된 친구, 이 강릉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사선 권성동 의원이 방금 이 윤석열 당선인을 옹호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뜻을 보충 설명하는 그런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걸 보면 본질이 뭔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왜 저렇게 청와대와 민주당이 벌벌 뜨는지 국민들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용산 국방부 청사에 마련될 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하면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개방됩니다. 그날부터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왜 민주당은 본질은 외면하고 이렇게 격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권성동이 본질을 짚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이 방금 전 이런 민주당의 저항에 찬물을 확 끼얹는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청와대 해체 공약은 당선인이 권력의 속성을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에 내놓은 공약이다. 권력의 속성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은 과거 권력 비리 수사를 하면서 청와대 참모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지켜봤다. 청와대 해체 공약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참모들의 저항과 이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종식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결단이 합쳐져서 나온 핵심 공약이다. 청와대를 해체하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청와대 참모진의 비대화와 이로 인한 제왕적 대통령의 피해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 안에 이렇게 근무지를 설정해놓고 비서들에게만 둘러싸여서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역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전직 대통령들의 말로는 그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청와대라는 공간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 준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했던 발언도 있습니다. 풍수상 불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이 공간 구조가 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고 친구입니다. 승효상 건축가의 말처럼 웅장하게 지어지고 이런 데서 근무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위세 이런 것 때문에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권력의 본질을 권성동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해소되면요, 대한민국은 달라집니다. 백악관이나 이 런던에 있는 영국 총리의 집무실, 관저와 비슷하게 이제 변하는 겁니다. 자, 권성동 의원은 공간은 사람의 의식을 지배한다. 대통령은 구중궁궐과 같은 청와대에서
고립되고 소수의 청와대 참모진들이 거대한 권력을 가지는 구조가 모든 정권에서 반복되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시며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본인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셨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조차도 아니 문재인이 못한 걸 윤석열이 한단 말이야. 어우, 인물이네, 인물. 이 말이 문재인 정권은 굉장히 아플 겁니다. 본인들이 아니 공약으로 해놓고 못한 거 아닙니까? 그걸 윤석열이 한다는데 왜 또 이렇게 잔소리가 많고 격렬하게 저항합니까? 광화문이 아니라 용산이라서 그런 겁니까? 그거는 큰 의미가 아닙니다. 청와대를 나온다는 겁니다. 자, 권성동 의원은 말합니다. 당선인께서는 후보 시절 참모들과 같은 건물에서 수시로 소통하며 쓴소리를 가감없이 들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의 부침은 있었지만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유연하게 대처하여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임기 첫날부터 청와대를 떠나 새로운 집무실에서 시작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다.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말뿐인 정치개혁 공약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겠다는 당선인의 진정성을 국민 여러분께서 높이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만큼 개혁이라는 단어를 남발한 정권이 없습니다. 사실 개혁하면 저는 이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입니다. 그때는 정말 이렇게 말로 안 합니다. 행동으로. 야, 뭐 금융실명제, 뭐 하나의 해체. 그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 개혁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말로 뭐 야, 언론개혁하겠다, 검찰개혁하겠다 한 게 뭐 있습니까? 언론 환경은 더 나빠졌습니다. 자, 아무튼 이걸 보면 지금 청와대가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의 말과 맥이 통하는 이 승효상 건축가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2016년 11월 청와대를 두고 한 말입니다. 봉건 왕조 시대의 짝퉁 건물이다. 청와대를 그렇게 승효상 건축가는 말합니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도 승효상 건축가가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단짝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2016년 11월 CBS와의 인터뷰에서 승효상 건축가는 원래 그 장소가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우리의 왕조 정통성을 폄하하기 위해서 경복궁 뒤에 총독관지를 지을 틀을 거기에 마련했기에 그 자체부터 불순하다고 했다. 자, 전형적인 봉건왕조 건축의 짝퉁 같은 모습이다. 콘크리트 목조 흉내를 내서 지었으니 영락없는 짝퉁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목조 건물의 스타일인데 재원은 나무가 아니라 콘크리트입니다. 짝퉁이라는 겁니다. 내부 공간은 더 참혹하다. 내부가 지나치게 광활한 게 문제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공간에 들어가면 스스로 위축된다. 그게 한두 번 들어가면 괜찮지만 평생을 몇 년을 지속적인 일상을 보낸다면 그 공간의 위용에 자기 스스로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행동이나 그것에 따라 성격도 사고도 바뀐다. 자, 아무튼 이걸 보면 이 승효상 건축가는 미리 이걸 다 짐작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거주하게 된 사람은 결국 그런 식의 허위적 위세를 갖고 제가 여태까지 보면 청와대 사신 분들의 말로가 행복한 분을 보지 못했다. 옮겨야 된다. 그것은 박물관으로 두고 대통령이 사는 위치를 우리가 평상시 사는 위치로 내려와야 한다. 그러면서 어디를 추천하냐고 묻자 한강변이라도 좋다. 용산공원이라도 좋고 갈 데는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용산공원 이야기 나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용산으로 갑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